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부자라빠 양도세 공부하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 중에 가장 핫 이슈는 주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2%라고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가구당 거주할 집이 한 채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통계에는 허점이 있는데 이는 전국 모든 곳의 주택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빌라, 다세대, 그리고 허름한 집, 심지어는 농어촌에 사람이 떠나간 빈집까지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은 2018년 현재 61.1%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고 자가 보유율은 61%이니 누군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의 중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되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부동산이 화랑을 보이자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다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시의 2주택의 경우 10%의 중과세를, 3주택의 경우 20%의 중과세를 적용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도 배제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난리가 나자 다시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에겐 20%의 중과세를, 3주택자에게는 30%의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적용 시기는 2021년 6월 1일부터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결국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고 7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규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어설프게 주택을 샀다가 팔면 세금으로 다 내고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1세대 다주택자라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가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가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세대 다주택자라도 조정 대상 지역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주권의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을 하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다주택이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을 보시면 1.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두 번째가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세 번째는 조세특례법상의 감면주택으로 미분양주택 같은 것이 해당되고요. 네 번째는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 등인데 시군구의 인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여섯 번째는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장기 사원용 주택. 일곱 번째는 저당권 시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여덟 번째가 문화재 주택이고, 아홉 번째는 그 1부터 8까지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 공거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등입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자의 중과 재외 주택을 보시면, 첫 번째는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재외 대상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재외 주택에 포함이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주택, 결혼으로 인해 합가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네 번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이고요. 나중에 산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여섯 번째가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인데 확정 판결부터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그 1부터 6까지의 주택 외에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 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들은 그 보유주택의 소재지와 가액을 확인하고 그 장기 임대주택 등록 필요성 및 주택 처분 순서를 명확히 하여야 중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 중과세 대상 파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인가 해서 노이면 중과세가 제외되고, 둘째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 주택인가 했을 때 예스이면 역시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셋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 대상 주택수가 2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이때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지방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중과세 판단 시에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중과세 대상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에 따른 세금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주택자라 해서 무조건 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면 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특히나 세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계속 관심을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